여러분, 이번 월드컵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는 조금 특별한 경기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들이에요. 땅보다 한참 위에 있는 곳, 흔히 고지대라고 부르는 곳이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 평소에 90분 내내 펄펄 날아다니는 그 선수들도요, 이 높은 곳에만 가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숨이 찹니다. 상대팀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낮아진 산소하고도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운동선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높은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고지대로 여행을 떠나는 우리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이상하게 숨이 차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만 가면 왜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픈지, 그리고 산소를 잘 나르는 몸, 즉 혈액의 질을 끌어올리는 진짜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건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고 넘겼다간 큰일 나는 위험한 신호는 어떻게 알아채는지까지, 마지막으로 고산병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과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전문약까지 약사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산소는 여전히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기압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를 눌러주는 힘,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가 옅어집니다. 쉽게 말해 공기의 농도가 묽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공기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면 높은 산에서는 같은 공간에 공기가 성기게 퍼져 있는 셈이죠. 그래서 똑같이 숨을 한번 들이쉬어도 그 안에 담겨 들어오는 산소의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평지에서는 물이 꽉 찬 컵으로 마시는 거라면 고지대에서는 같은 컵인데 물이 절반만 담겨 있는 셈이에요. 컵의 크기는 똑같은데 실제로 마시는 양은 적은 거죠. 그러니 우리 몸은 부족한 산소를 더 채우려고 숨을 더 빨리 쉬고 심장도 더 빨리 뜁니다. 이 과정에서 두통, 피로, 메스꺼움 같은 고산병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간다고 누구나 무조건 고산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 방향을 미리 살짝만 짚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올라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약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산소를 더 잘 실어 나르도록 혈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조금 뒤에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다 보기 전에라도 영양학적으로 우리 피를 건강하게 해서 혈액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먼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시 축구 경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높은 곳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속도로 뛰는데도 숨을 훨씬 더 몰아쉽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뜁니다. 한번 지치면 회복이 더딥니다. 짧게 반복해서 뛰는 움직임이 유난히 힘들어져요. 세계 최고의 몸을 가진 선수들도 이런데요. 그럼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지 않은 우리는 어떨까요?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 몸은 더 크게 당황합니다. 숨을 쉬는데 왜 산소가 부족하지? 하고 몸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등산을 갔을 때 혹은 고지대로 여행을 갔을 때 이상하게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고 쉽게 지쳤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바꿔볼게요. 높은 곳에서 산소가 부족한 게 문제라면 우리 몸이 그 산소를 더 잘 나르게 만들면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약사로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는 건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소를 등에 업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택배기사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택배기사, 헤모글로빈을 만들려면 철분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산소가 부족한 게 문제라면 산소를 나르는 철분을 채워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햄철과 일반 철분제의 차이를 잠깐 짚고 갈게요. 흔히 보는 값싼 철분제, 이른바 무기철은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라 그만큼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속이 메스껍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꽤 많아요. 철분제를 먹다가 속이 불편해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분들 주변에 한 번쯤 보셨죠? 반면 햄철은 적은 양으로도 흡수가 잘 되고 커피나 차 같은 음식의 방해도 덜 받습니다. 게다가 속 부담이나 변비 같은 부작용도 거의 없는 편이라 부담 없이 꾸준히 챙기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건 결국 그만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햄철이 더 편하고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햄철의 진짜 강점은 바로 우리 몸의 혈액의 질을 끌어올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헤모글로빈을 산소를 나르는 택배기사라고 말씀드렸죠. 햄철은 이 택배기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철분이 잘 채워지면 산소를 실어 나르는 힘 자체가 좋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높은 산에 갈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이 자주 창백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혈액의 질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평소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지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철분이 부족하면 괜히 더 예민해지고 기운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일반 철분제를 드시면 속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속 편하게 흡수되는 햄철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지대 여행이나 등산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챙겨두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산소를 잘 나르는 건강한 피, 이건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챙길수록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햄철은 부담 없이 시작해 볼 만한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제품과 양으로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햄철 제품이 본인에게 잘 맞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춰서 가장 잘 맞는 방향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지대에서 겪는 증상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걸 왜 꼭 구분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게요. 그냥 좀 힘든 거라면 잠깐 쉬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문제는 진짜 고산병을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경우예요. 이때 그대로 더 올라가면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오늘 내용 중에서도 특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냥 좀 힘든 것과 진짜 고산병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고산병의 흔한 증상은 이렇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몸이 축 처지고 심하게 피곤합니다. 잠을 푹 못 잡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두통이에요. 특히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거기에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같이 따라온다면 아, 이게 고산병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숨이 심하게 찹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립니다. 정신이 흐려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건 축구로 치면 옐로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예요. 진통제 하나를 먹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 그럼 고산병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기본기는 평소에 혈액의 질을 챙겨두는 거예요. 산소를 잘 나르는 몸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몸을 미리 준비해 두는 단계고요. 막상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천천히 적응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부터 떠올리시지만 사실 약보다 이 생활 습관이 먼저예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 번에 너무 높은 곳까지 단숨에 올라가지 마세요. 도착한 첫날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몸을 쉬게 해주세요. 물은 부족하지 않게 적당히 마셔주세요. 술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증상이 있다면 거기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도 나빠지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시면 고산병이 예방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들이붓는다고 고산병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물은 분명 중요합니다. 고지대에서 숨을 더 자주 쉬는 데다 공기도 건조해서 나도 모르게 몸속 물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물이 부족해지면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더 아프고 몸이 축 처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적게 마시면 물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양도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건 중요하지만 억지로 너무 많이 마시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물기가 부족해지는 탈수만 안 생기게 적당히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산병이 걱정될 때 쓰는 전문약도 간단히만 짚어드릴게요. 대표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세타졸아마이드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 몸이 높은 곳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예방약이에요.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거나 고산병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씁니다. 손발저림이나 잦은 소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뒤에 드셔야 해요. 다음은 덱사메타손인데요. 몸이 붓고 아픈 염증을 강하게 가라앉혀서 고산병 증상을 눌러주는 약입니다. 다만 이건 가볍게 미리 챙겨 먹는 약이 아니라 증상이 심한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 쓰는 약이에요. 게다가 증상을 가려줄 수 있어서 약 먹고 괜찮아진 것 같다고 계속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세타졸아마이드는 적응을 돕는 쪽, 덱사메타손은 증상을 눌러주는 쪽이에요. 그리고 두 약 모두 결국 전문가와 상담이 먼저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다시 월드컵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 월드컵의 고지대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체력이 좋은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족한 산소에 몸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것도 경기 결과를 가르는 숨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요,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높은 곳으로 여행을 갈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내용을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방은 천천히 올라가며 적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생기면 거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철분과 햄철은 혈액의 질과 산소를 나르는 힘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내 몸 상태에 맞게 챙겨보면 좋습니다. 네 번째, 필요하다면 아세타졸아마이드 같은 약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가 보이면 영양제나 약으로 버티지 말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